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이 딱이죠. 안녕하세요, 박슈프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주택시장 거래 현황 통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 11월에 비해서 38,000불, 그러니까 거의 한 39,000불 정도 하락하면서 지난 10월 27,000불 정도 상승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매년 11월과 12월은 비수기라서 평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이 하락세가 새해 1월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 1월에도 평균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여기에 평균 주택 가격의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 보면 지난 2017년과 2022년에는 크게 차이가 났던 평균 주택 가격이 2023년, 2024년을 지나면서 점점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점점 갭이 줄어들고 있죠. 물론 2017년 주택 가격이 한 차례 조정되고 이후로 조금씩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래프에서 2017년도에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황색은 2021년도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고, 밑에 파란색은 17년, 18년, 19년, 20년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2020년 그래프가 여기 빠진 거네요. 그래서 그때 주택 가격이 확 올랐던 시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 주택 가격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현재 주택 가격이 하향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로 주택 유형별 평균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로 지속되고 있던 가격 하락의 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많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이후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 하기는 하지만 이 범위 안에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타운하우스도 조금 더 엎치락 뒤치락 하는 폭이 크긴 하지만 같은 범위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평균 주택 가격의 추세와는 달리 홈프라이스 인덱스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주택 유형에서 지금까지의 하락세가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과 반단독주택은 하락세에서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재고 매물량과 신규 매물량의 변화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주황색이 신규 매물이죠. 뉴 리스팅입니다. 신규 매물은 큰 변화가 없죠. 여기 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재고 매물량, 액티브 리스팅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매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를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2022년부터는 재고가 계속해서 시장에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매물의 체류 시간을 보면 최근 지난 12월에 56일까지 증가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가장 긴 체류 시간을 보여주면서 재고 매물의 증가 추세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재고가 소진되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 바이어 시장인지 셀러 시장인지를 구별하는데 참고가 되는 SNLR 변화량 추세는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잠깐 상승했었죠. 그랬다가 12월에 다시 하락하면서 역시 겨울 비수기 시장임을 실감하게 했죠.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매물들이 시장에 체류하는 시간과 재고 매물의 증가가 이 SNLR 변화량과는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도는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바이어 시장의 범위에서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고도 넘쳐나고 넘쳐나는 재고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매물들이 소진되는 속도, 그러니까 재고가 팔려나가는 속도도 느리겠죠. 그러니까 오래 체류하고 있죠, 시장에. 그리고 이는 결국 바이어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1월에 여전히 바이어 시장이지만 바닥을 찍고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진행 방향이 바이어 시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발표된 지난 12월 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최근 기사들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 가격이 여전히 하락세인데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그래도 장기적인 상승세 흐름의 범위 안에는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2021년이 지나가면서 이때 피크를 찍었죠. 이때는 2027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올라갔죠. 떨어졌죠.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조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가격대에 돌아했는데 제가 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요. 쭉 그어보면 이 상승했던 부분들은 무시하고 쭉 그어보면 만나죠. 거의.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상승하는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될 만큼 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면, 그 속내는 지역별로,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 보시면 지난 12월 거래 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판매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재고량은 여기서 이제 하늘색이 재고량인데 이 재고량, 액티브 리스팅은 최근 10년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고가 많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2월 자료인데 리스팅된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 것은 6%밖에 되지 않고 1%는 리스팅된 가격에, 나머지 93%는 리스팅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렇게 리스팅 가격보다 대부분 싸게 팔리고 있지만 이 리스팅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셀러의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다루도록 하고, 일단 셀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리스팅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레노베이션을 한 집이라면 레노베이션에 투자한 금액 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셀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 또한 시세보다 비싸게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세와 차이가 나게 시장에 나와 있는 집들은 셀러가 급한 순서대로 시장에서 팔려 나가게 됩니다. 물론 급하지 않은 셀러들은 다시 시장에서 거둬들이게 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해당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렌트 가격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 2021년 초부터 상승하던 렌트 가격이 2023년 말에 고점을 찍고 보합세를 보이다가 2024년 여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반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매물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시장에 돈이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돈이 있고 자금이 있다면 굳이 시세보다 낮게 급하게 내 자산을 팔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최근 이제 리맥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급 주택 판매는 오히려 5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낮은 이자율과 주식시장에서의 수익, 최근 주식시장이 좋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양극화를 부추기는 캐나다 모기지 규정이라는 제목의 이전 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잠깐 제가 언급했던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지금 3.25까지 떨어졌죠. 고점이 지금 5였어요. 5%였는데 지금 3.25%까지 떨어졌습니다. 1.75%나 떨어졌죠. 작년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많이 떨어졌죠. 급하게 떨어졌죠. 근데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장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보다 고정금리가 지금 훨씬 높아요. 한 2%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6%를 넘어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작년 9월에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11월 말에 잠깐 떨어지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캐나다 보면은 캐나다도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물론 미국보다는 낫습니다만 불안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변동금리도 지금 따라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고정금리는 지금 확인하신 그래프의 모습처럼 하락하다가 작년 9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변동과 고정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변동 이자율과 고정 이자율이 거의 비슷해졌죠. 물론 많은 분들이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워낙 경기 침체가 심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논리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 경제 성장률 또한 워낙 낮다 보니까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이 돈을 투자해서 이자 비용을 상쇄할 만큼 돈을 벌 곳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결국 시중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동안 재정 적자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면, 즉 경기를 부양하려면 결국 또다시 재정 적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 정부에서 자기 임기 때 성장률을 높이려고 더 많은 부채, 그러니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현재로 가져와서 사용해 버린 거죠. 물론 이렇게 부채를 내서 경기 부양을 하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결국 집값만 폭등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집값 폭등으로 청년 세대들은 결혼, 출산은 물론 연애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줄이 말라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캐나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매년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지경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계속 나가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딱이죠. 따라서 이제 돈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낮은 금리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장금리는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올해 2025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원래 3회 금리 인하했는데 2회로 축소됐고, 예상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RBC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4.1%, 캐나다는 6.7%로 예측치보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캐나다는 이제 미국보다는 올해 금리 인하 폭을 더 크게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또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캐나다의 경우 앞으로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금리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플랜을 짜지 마시고, 지금이 이자율의 바닥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언제 다시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